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말을 더듬을까봐 말을 천천히 하고 있는 소녀야? 더듬어서 결국 네, 소녀 감성 프로그래머 아왕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을 천천히 해도 더듬는구나. 그냥 빨리 해야겠다. 네. 네.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자가발전 스튜디오의 오너기도 하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벽에 붙은 모기를 잘 찾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대단해. 덕분에 한 마리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집에 모기가 왜 이렇게 많죠? 하수구라. 좀 씻으세요. 아니 진짜 씻는 거랑 모기랑 뭔 상관이야? 내가 사오정처럼 내가 당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 하품할 때마다 알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짜증나. 네, 뭐 네. 그래요. 모기는 아무튼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백해무익한 네. 물건이죠.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좀 거시기 해보기로 했는데 네. 뭐 맨날 새로운 마음이야. 뭐 한창 네. 새로운 마음이지. 이 정도면 초심도 중독인 것 같아. 초심도 중독이야. 초심 중독. 네, 저는 그젠가 네. 이케아를 갔다 왔어요. 이케아 그 이사하셨죠? 참 우리 같은 시즌에 다 같이 이사했잖아. 그죠? 그죠. 근데 긍정인의 집에 그렇게 뭐가 없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진정한 개발자의 집, 그 혼자 사는 독신 남성의 집. 망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케아 가서 뭐 샀어요? 사실 가구 같은 건 안 사고 네, 그냥 뭐 보러 그 피자 먹으러 간 거 아니야? 밥 먹으러 갔고 가서 내가 네. 나 여기 되게 싸 친구들이랑 싸 많이 사고 했는데 네. 5만 원 얼마가 나온 거예요 음식값이. 그지. 근데 그래갖고 긍정이랑 저랑 이케아 가면요. 네. 기본적으로 음식값으로 한 5만 원 정도는 씁니다. 둘이서. 미친가 밥집이야. 그래갖고 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니까 그 계산하시는 분이 내 네. 거만 7인분이라는 거야. 뭐 먹었는데? 거기 뭐 파는데?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미트볼이나 연어, 훈제 연어, 샐러드, 뭐 볶음밥 아니면 파스타 이런 거 팝니다. 이것저것 파는군요, 진짜로. 만두나 치킨도 팔아요. 좋네요. 그래서 그거 먹고 왔더니 뭐 네. 하루가 갔어요. 그냥 밥집이네, 진짜로. 약간 그 푸드코트가 백화점 푸드코트 같은 느낌인가 보네요. 근데 맛있어. 스웨덴 밥집. 스웨덴 밥집이래. 맞아요. 스웨덴풍이야 밥집인데. 그 맞아요. 미트볼 주면 네. 메시포 그 감자 뿌갠 거. 감자 뿌린 거. 메시 포테이토 맞아. 근데 메시 포테이토에 그 네. 깃발이 꽂혀 있는데 스웨덴 깃발이 꽂혀 나옵니다. 또 민족성. 이쑤시개. 민족성. 네, 뭐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멀리까지 다녀. 가구는 안 샀다는 얘기죠, 아무튼. 안 샀어. 뭐야, 돈이 어디 있어? 밥 먹으러 갔지 뭐. 광명 구경하러 갔지. 밥 뭐. 먹으러 갔다 왔다잖아. 네, 아마왕드는요. 저는 주말에 아수라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번에 뭐 워낙에 그 엄청난 캐스팅이라는데 캐스팅은 엄청난데 네. 하도 혹평들이 많아서 그 캐스팅을 엄청 화려하게 해놓고 뭐라고 했지? 그게 이거 갖고 이거밖에 못 만들어? 같은 느낌이래요. 산의 진미로 만든 게 겨우 수제비라는 평이 있었고요. 도미 막 아니 그 뭐지? 엄청 비싼 뭐 물고기 보거 이런 걸로 그냥 어. 수제비 만들었다는 건데. 근데 저는 물회. 하도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런지 좀 네. 제 입장에서는 그냥 괜찮다. 진짜요? 그 정도 느낌이었고. 네네. 그거 뭐 영화적인 내용은 영화 전문 보면 팟캐스트 되겠고. 예, 들어보시면 예, 될 것 예, 같고 거기에서 은 실장이 나오더라고요. 저 보는데 은 실장님 진짜요? 은 실장이 나와요. 성이 은이야? 황정민의 비서실장으로 네. 은 실장이 나와요. 보는 내내 뜨끔뜨끔합니다. 성공했어. 네. 자가발전 팬들이라면 꼭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집중을 못 하겠네 이제. 네, 은 실장이 무슨 역할이 뭐 하는데요 거기서? 일을 안 하죠. 황정민 비서실장이에요. 황정민이 시장으로 나오는데 네. 비서실장. 시장이야. 뭐 자세한 내용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얘기는 안 아무튼 하겠습니다만 그 주요 역할이란 얘기네요. 엑스트라가 주요 역할은 아니고요. 주연의 비서실장이라니까요. 자꾸 나온다는 얘기잖아. 계속 나와요. 뭐 계속 나와요. 시작하고 한 20분 있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고. 아니. 오래 나와요. 네, 뭐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자가발전과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사회를 부탁했어요. 왜 그런 실수를? 아니 이제 또 내가 이런 거는 잘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난 말을 참 잘한단 말이야. 우리 셋 다 아는 친구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래갖고 이제 저는 결혼식 사회를 보는데 주례 없는 사회를 본다고 해서 사실상 기획도 같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커플인지 알아야지 대충 느낌을 받아야 되니까 뭐 하고 왔는데 결혼식 날이 제 생일날이더라고요. 몰랐어요? 내 생일이에요 그날. 벌써부터 결혼식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애도 그때쯤 낳아줬으면 좋겠고 돌잔치도 제 생일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뭔 소리야? 아, 결혼식 큰돈 날 벌 수 있게. 큰돈 벌 수 있게. 그리고 저 결혼식 날 그거 쓰고 가려고요.
꽃갈 모자. 폭죽 터뜨리려고. 모르겠다. 네. 뭐 저희 자가 발전 뭐 할 거 없나요? 거기서 뭐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니네가. 뭐 기프트 카드 거기서 뿌리자. 녹음할까? 거기서 녹음할까? 공개 방송. 그리고 그 웨딩 스타트업 같은 거 없나? 아 뭐 그런 거 좋다. 음. 그런 데서 와갖고 해주면 좋은데. 음. 네, 뭐 아무튼 머리 좀 짜봅시다. 왜냐면 걔네 그냥 보내기 좀 아쉬워. 걔네 결혼. 그냥 뭐야, 분위기 결혼식인데 아시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자예요? 결혼 보내버리기가 좀 아쉽다고. 아, 네, 그러니까 그럼 보내지 말자. 파혼 야. 시키자. 아니 우리 친구 그러니까 우리 셋 다 아는 사람 중에 처음 결혼하는 거고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야.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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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중에 한 명이 하지 않는 이상은 없겠지. 그분이 두 번 하셨다. 아니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럴 때 결혼을 이용해서 이게 팟캐스트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한번 또 꿀 어떻게 바닥까지 긁어 먹으려고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알차게 보내셨네요. 네, 바빴어요. 오늘 그거 하고니라고 지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발소 준비도 안 하고. 네,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방송으로 와볼까요? 우리 그 지난주 방송이 어땠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그 자가 게임 왜 자가 드럭스라고 안 하고 근데 게임즈라고 했어? 걸릴까 봐요. 워닝.5할 KR 뜨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 그 글만 뜨게 해주겠지. 네, 뭐 뜨면 어때? 그거 뜨면 왜 대박이야. 화를 내요 왜? 아직 브랜드명은 아직 핸드폰이 네. 안 터져서 그래 왜 그래? 저는 사실은 되게 두 개 중에 되게 오래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랑 뭐 중에? 자가 게임즈로 할까, 네. 오락가락으로 할까. 아 오락가락 괜찮은데. 안돼. 왜 안 돼 오락가락은? 아 이상하잖아. 네, 그지 와닿진 않지. 바로 와닿진 않지. 그냥 근데 자가 자가 게임즈는 좀 식상하잖아. 알았어. 뭐 그래도 그 오락가락은 약간 공무원들이 이제 이벤트 열 때 하는 그런 거 같단 말이야. 급하게 지어놓은 가운데 한문으로 가 이런 거 해놓고. 꼰대 감성. 뭐 이거 추천 좀 해달라니까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추천을 안 해주시네. 아무도 안 들어 이거 우리끼리 들어. 저희 방송 많이 들어요. 아무튼 네. 왜 들으시? 그 자가 저희 투표할까요? 네, 그럼 우리끼리 하죠. 아, 그래요? 뭐 네. 또 선물도 주려고 그랬더니만. 네. 날 줘 날. 뭐 사연 보내주시면 그거 관련돼서 제목만 맞아. 관련돼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티켓 드리고 할게요. 네네. 나 티켓 되게 많아. 우리 수 좀 주세요. 아수라. 어쨌든 저희가 자가 게임즈를 지난주에 처음으로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특집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 나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게임들을 많이 다뤘어요. 뭐 네. 저번 주에 그 긍정이가 소개해준 어비스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제일 재밌었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네. 나 오비스리움 한 달 아니 한 달이 뭐야? 아니 일주일 하고 나니까 네. 좀 귀찮던데 들어가기가. 그럴 수 있어요. 지쳐요 네. 금방. 그게 그 뭐라고 했죠? 그 기다리는 아이들 방치형 게임. 방치형 게임을 하니까 네. 아니 들어갈 이유를 별로 못 찾겠어요. 그리고 근데 가끔 얼마 모았습니다 하고 푸시 오잖아요. 그게 또 짜증이 나. 그때만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특집 특히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또 주변에 게임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아 나는. 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확대를 해보고자 PC 게임 쪽을 한번 다뤄보려고 이번부터 저희가 약 2, 3주 정도 네. 좀 특집을 기획하고 있는데 네. 그 PC 게임 쪽을 이제 각자 그 인생 게임 뭐 이런 것들 하나씩 네네. 해오기로 했죠. 네. 그래서 첫 주는 이제 아망드 씨가 준비를 네.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룰 게임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버워치랑 GTA 5를 둘 다 어떻게 보면 최근 게임들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인생 이게 최근에 들어서야 게임의 맛을 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저는 네. 그 되게 게임에 쉽게 빠지질 못해요. 금방 질려요 게임을. 게임을 금방 질려하고 네. 레벨 올리는 게임들은 레벨 50 이상 올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렙이라는 걸 찍어본 적이 없어. 그 게임 시장에서 그걸 조루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초보 약쟁이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중독성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제가 네네네. 넥슨 특집에서 한번 다뤘지만 네. 그 게임 같은 경우 레벨 55를 찍은 게 최고거든요. 그래요? 보통 뭐 한 3, 4일이면 만렙을 찍는다는데 네, 막 100, 200, 300 이렇게 올리던데. 저는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 나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최근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블리자드의 세계에 빠졌구나. 네, 한두 달 하고 있죠, 저. 네, 한두 달 하고 오래 하는 있는데. 게임인 거죠. 거의 진짜 인생 게임이라 할 만큼 인생에서 제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게임. 네. 네. 근데 특히나 저의 경우에는 FPS 게임을 못 해요. 네네네. 왜냐면 FPS 게임 뭐 서든어택이라든지 네.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런 게임들을 하면 멀미가 나서 못 해요. 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3D 세계가 1인칭 시점이니까 네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괴리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네. 바로 멀미가 나서 속이 그렇죠. 비글거려서 맞아요. 30분 이상 게임 못 했는데 네. 오버워치는 이게 게임이 재밌으니까 네. 참고 하게 되더니 게임 이제 못 멀미가 없어졌어요. 네. 그거 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하면 멀미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집중도가 올라가면 멀미를 안 하게 된대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게임이 재밌으니까 집중을 더 하게 되는
상황인가 보네요. 네. 네. 근데 오버워치는 저도 해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게임에서 중독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냥 안 하고 있으면 안 할만해요. 안 할만한 건 뭐예요? 너무 하고 싶어 미치겠어 막 이 정도는 예, 아니고 예.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뭐 하고 싶긴 하네 이 정도인데. 근데 그렇게 만든 게 진짜 잘 만든 게임이거든요. 네. 아니야, 나는 그러던데. 나는 저는 자기 잘라고 눈 감잖아요. 그럼 그 오버워치 화면이 보여요. 중독 단계.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차마다 다르긴 하지만 편차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게임 시장의 현재는 1위이기 때문에 안 달아볼 수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버워치. 덕분에 우리가 그걸 안 다뤄도 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버워치는 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그렇죠. 게임이었고 뭐 하는 게임이죠? 블리자드에서 만든 블리자드가 뭐 어떤 게임들을 만들었냐면 뭐 네. 디아블로, 네. 스타크래프트, 네. 그다음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네. 설명 이런- 끝. 이런 게임들을 만든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블리자드는 제가 블리자드 빠돌이로서 이제 얘기를 좀 잠깐 첨언을 하자면 네네. 딱 세 가지밖에 없는 회사였어요. 음. 원래 최초에는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이거 모험 그 바이킹 뭐 이런 거 만들고 했었는데 네네. 아주 옛날에. 네, 아주 옛날에. 근데 이제 사실상 성공은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세 개의 게임을 시리즈로 이제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독 성공을 많이 하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블리자드 코리아라는 지사를 세우고 아예 우리나라를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이발소에서도 제가 한번 다뤘을 거예요. 롤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제가 갖고 네네네네. 왔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블리자드는 이 세 가지밖에 못할 것이다라고 미국 쪽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네네. 아니면 게이머들이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새로운 걸 도전하기에는 너무 완벽히 새로운 게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근데 막 네. 그때 하스스톤이나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제가 말하는 거는 하스스톤 아니면 그 뭐야 그 와우도 있고. 와우가 고급식, 올드 아니 오브 그 스톰. 저기 고급시계 뭐야? 아니 고급시계 말고 히어로즈 오브 스톰. 히어로즈 오브 스톰. 고급 이게 여관. 전부 아니구나. 다 그 같은 뭐라고 하죠? IP. 그러니까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 캐릭터 사업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냥 별도 외전격 게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공유하는. 세계관을 하스스톤 말하는 같은 거구나.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는 워크래프트의 그것을 좀 따라가고 있고요. 워크래프트 안에서 게임을 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그 히어로즈 오브 스톤 같은 경우에는 각 네. 스타크래프트면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면 디아블로, 그다음에 워크래프트면 워크래프트의 네. 그 스토리에 나오는 영웅들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워크래프트의 스토리를 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맞물려 상호 보완을 있죠. 하고 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완벽히 새로운 스토리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진 게임을 못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것들도 다 대작이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인력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게임이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사실 윤 실장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그 얘네 그 세 개의 IP들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네. 이렇게들만 갖고 있다가 네. 얘네들이 하도 좀 약간 거기 침체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게임을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개했죠. 그 아주 게임을 옛날에. 공개를 했었는데 그 타이탄 프로젝트가 왜 인기가 많았냐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개발자였던 사람들이 대거 거기에 투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실제로 블리자드가 블리즈컨 그러니까 블리자드에서 만드는 게임쇼. 키노트 같은 네. 애플의 키노트래. 같은 컨퍼런스. 컨퍼런스를 할 때 그렇게 밝혔었는데 네. 사실상 만들고 놓고 보니까 타이탄 프로젝트 재미없더라. 그게 노잼. 뭔데요? 타이탄 프로젝트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랑 비슷한 느낌의 게임인데요. 전략 그냥-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뭐 MMORPG 게임인데 아. 게임인데 여러 가지 게임들을 짬뽕을 해놓고 높은 자유도를 가진 게임이었어요. 타이탄 프로젝트. 엘더 스크롤 같은 거구나. 네, 근데 실제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어떤 게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안 보여줬어? 네, 보여주질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재미가 없어서 이 게임을 엎었어요. 네. 그러면 그 엎었다는 게 외부에 공개했는데 평이 안 좋아서 엎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블리자드는 그런 게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잘 없잖아. 네, 그냥 하다가 스타크래프트를 1인칭으로 만든 스타크래프트 고스트 같은 경우도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재미없다 엎고 네. 그런 식으로 타이탄 프로젝트 한 차례 엎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은데 네네. 어떻게 여기서 좀 재밌는 요소들을 갖다가 쓸 수 없을까? 갖다 쓸 수 없을까 한 것이 바로 오버워치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타이탄의 그 게임 요소 중에 네. FPS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모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한 대로라면 아까 우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상상을 해보자면 네. MMORPG니까 각자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어떤 가상의 세계에 모여서 RPG를 하는 거였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뭔가
세계관이 이제 FPS처럼 이렇게 총 쏘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드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그 모드만 떼어서 네.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만든 그냥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게임을 해보자. 실제로 오버워치의 맵에 뭐 타이탄 프로젝트에서 쓰였던 맵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뭐야? 이런 분들도 많으실 그럴 수 테니까 있겠네요. 뭐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 자세한 오버워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오버워치는 어쨌든 그 FPS 소위 말하는 총 쏘는 게임인 거죠. 그렇죠. 네네. 아까 은시장이 말해준 대로 내가 총 쏘는 사람이 되어서 네. 이제 상대방을 쏴서 죽이는 네.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오버워치는 그 블리자드 다른 게임들이 대부분 스토리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블리자드가 지금 세 개의 IP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 때문에 그 세 개 그 게임들이 다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오버워치는 스토리 모드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상대방과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아직 안 샀어요. 혼자서 하는 모드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게 뭐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이 캠페인 아니고 같은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도 무조건 팀을 이루어서 게임을 하도록 네. 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 누군가를 만나야만 할 수 있는 게임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게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블리자드 게임 중에 아마 최초일 거예요. PC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플랫폼을 블리자드는 이제까지 그 대부분 PC 게임만 거의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렇죠. 하스스톤만 예외적으로 모바일 네. 게임 만들고 있었고 다른 플랫폼으로 진출한 사례는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디아블로 3가 플스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졸작이긴 하지만 있어요. 아 그래요? 더 잠이 잘 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PC 버전, 플스 4, 그다음에 엑스박스 1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요. 네네. 뭐 서로 만나는 건 안 돼요. 그래요? 네. 서버가 공유가 안 되는 건 좀 아쉽네요. 네, 왜냐하면 네. PC 버전은 마우스랑 키보드로 하잖아요. 근데 그치. 컨트롤러 하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캐퍼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지원은 안 되고 있고 네. 어쨌든 이 게임이 얼마나 대단한 게임인지는 요거 한 문장으로 돼요. 204주 연속으로 PC방 게임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치고 출시 3주 만에 1위를 차지했다. 한 방에 제쳤죠, 거의. 근데 이게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 특수라고 나는 생각은 돼. 솔직히. 이게 그 게임이 몰리는 서버가요. 아시아권에서 많이 몰리고 있어요. 진짜요? 네, 아시아 서버가 별도로 돼 있는데 좀 네. 많이 몰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게임인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만큼 그 전 세계 점유율을 보자면은 아직 네네.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맞아요. 무시할 리그 수가 오브 없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가 더 높죠. 근데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리그 오브 레전드가 그동안 해왔던 깔아놨던 인프라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일단은 그 게임 그 리그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게임 대회. 네 그런 것들이 쉽게 엎어지지 않는 이상 네. 뭐 게임이 꾸준히 없어지거나 있긴 하겠네요. 네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오버워치도 이제 게임 대회가 많아질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겠군요. 그렇죠. 네. 돌아와서 이제 게임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버워치를 알려면요, 음. 오버워치를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오버워치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이게 잠깐 얘기를 하자면 많은 게임들이 다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들은 대부분 스토리를 이제 별로 안 중요시 여겨요. 네네. 아니야, 시나리오 얼마나 많이 아니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데 보통 그 많이 온라인 게임에 치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궁금하지가 않은 거야 그냥 그런 것들이. 그게 게임 하는 게 중요하지 네,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레벨 올리고 세지는 게 중요하지. 그게 약간 우리나라 스타일이라니까. 그죠. 개발사에서는 근데 시나리오를 꼭 쓰더라고요. 꼭 쓰죠. 네. 근데 이제 내 말은 그런 것들의 비중도가 점점 낮아지고 관심이 있는데 낮아지는 거지 플레이어들의.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블리자드 게임들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계속 스토리에 집중을 계속 해줘요. 물론 해외권의 게임이니까 그렇겠지만은. 네네. 근데 그 스토리가 항상 난 좋았거든요. 오버워치는 사실 스토리를 볼 수가 없잖아. 그치. 이 왜냐면 스토리 소개 모드가 없으니까. 게임 안에 스토리 모드가 없으니까 그런 네. 게 없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스토리를?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뿌리고 있어요? 이 오버워치는 출시 때부터요. 네네. 그 시네마틱 트레일러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영상으로.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오버워치 코믹스라고 하는 만화도 계속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앵그리버드네요. 네, 그런 앵그리버드인데? 것들. 그래서 오버워치가 제 생각에는 그 영화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이제 설레발이긴 한데. 제 생각은 블리자드 입장에서 그 중요도를 느낀 것 같아요. 그 IP라는 거를 그러니까 네. 어떤 게임의 아이덴티티를 만들 때 그 세계관을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이게 장기적으로 뭐가 된다는 걸 느꼈나 봐. 네네. 그거는 뭐 원래부터 알고 있어. 그걸 너무 투자한 게 스타 2잖아요. 그치. 너무 투자해서 스토리만 보고 더 이상 망했지. 게임을 안 하죠. 사람들이. 스토리가 근데 그만큼 재밌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네네. 영화같이 이렇게 잘 만들었다 이런 부가가치 이야기잖아요. 산업이 그러면 많으니까. 아망드 그 얘기를 하자면 굳이 게임을 안 해도 네. 지금 블리자드가 공개하고 있는 코믹스랑
트레일러만 봐도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게임을 통해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알 수조차 없는 건데. 아니야 원래 항상 게임과 스토리는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걸 스토리만 봄으로써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건데. 네. 한번 얘기해 줘. 대충 줄거리만 얘기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스포니까. 이거 스포가 없어요. 스포가 다 공개돼 없다니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본 사람들한테 이제 스포니까.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네, 네. 난 저희- 찾아볼 건데. 저희가 이거 보여줘. 줄거리를 얘기 드릴 텐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 이 주요 골자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네. 다말 못해. 일단 오버워치의 배경이 되는 지금 게임 상에서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2070년이에요. 미래죠. 네. 네네. 그래서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미래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성 갔겠네 그러면. 그렇죠. 앨런 머스크 화성을 갔겠죠. 화성에서 하겠지 지금. 네. 그래서 2070년 중반의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는 이 2070년에 30년 전인 2040년 즈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그러니까 시작해 사전 보겠습니다. 스토리군요. 네. 네. 그 2040년에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인공지능 로봇들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인공지능 로봇들을 총칭해서요. 옴닉이라고 부르게 돼요. 옴닉. 네, 옴닉. 로봇의 이름이 옴닉이야. 네, 이 로봇들을 다 싸그리 다 잡아서 옴닉들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런 옴닉들이 점차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랑 비슷해지게 됩니다. 네. 모든 어떻게 보면 로봇 공상 그- 영화의 기본이죠. 그렇죠. 비슷하다는 게 생각이에요, 아니면 신체? 생각을 인간에 버금가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예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그렇죠. 거의.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옴닉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옴니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도시가 생기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점점 인간이랑 비슷해진 옴닉들이 네. 인간에 대한 반란을 선언하게 돼요. 인간들은 그 항상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잖아요. 인간들은 지구의 그치. 질병이다 하고 막 맞아, 총쓰잖아. 맞아. 그런 네. 거랑 비슷하게 이제 옴니움에서 만들어진 군사용 로봇 공장에서 만들어진 군용 로봇들을 통해서 네. 인간들을 공격하게 돼요. 쿠데타를 일으키는구나. 그렇죠. 네. 이 사태가 오버워치 스토리의 주요 골자를 만들어 나가는 옴닉 사태라는 이제 사태가 네. 일어나게 되는 네. 거죠. 네. 옴닉들이 인간에 대한 반란을 선언한. 네. 그래서 옴닉 사태가 발발되면서 지구는 혼란에 빠지게 돼요. 네. 각 국가가 이때는 뭐 이제 사태가 처음 발견이 됐으니까 뭔가 음. 모여서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방어를 할 거야. 뭐 이런 네네네. 느낌으로 네. 각 국가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옴닉에 대응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는 뭐 볼스카야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네. 로봇들을 무인 로봇들을 전장에 투입시켜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고. 로봇전이구나. 괜찮은 로봇을 이제 투입시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밀리에 이게 옴닉 사태가 생기기 전에 네. 비밀리에 진행 중이던 군인 강화 프로젝트로 양성된 초인병들을 투입을 해요. 약간 개조된 아이언맨들. 네, 개조된 인간.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 투입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그 게임상에 나오게 돼요. 게임상의 캐릭터들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안 나오냐? 네, 우리나라는 안 해요. 우리나라도 했겠지. 왜냐면 블리자드 코리아가 굉장히 크니까요. 갑자기 2016년으로 돌아오는 네, 거예요? 2016년부터 블리자드는 한국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로봇 산업에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꽤 큰 축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로봇 뭐 만드는데? 뭘 만드냐니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우리나라 로봇의 이용도 모르는 애들이요. 우리나라 로봇 공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만들죠. 당연히 미국에서 만드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왜 만들어? 어쨌든 네, 어쨌든 얘기 좀 하자. 네, 이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네. 옴닉들의 반란이 생기기 전에 앞서서 네. 제주도에서 웃겼어. 조금 웃겼어. 뭔가 왜 갑자기 제주도가 나오는 거야? 말과 돌과. 제주도에 옴닉이 나온 괴물들이 출몰을 한 거예요. 뭐 옴닉이 이 뭔 소리야? 옴닉 다시. 사태가 생기기 전에 네. 이미 제주도에서 옴닉으로 만들어진 괴물들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 그게 뭐야? 로봇가 변형돼서 네. 나온 괴물이 네,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일반 주민들을 습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이미 우리나라는 이 대응 체계인 메카 부대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럴 이미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가요? 네, 조용히 해봐. 그러니까 옴닉 파괴용 어. 부대를 갖고 있었다고? 네, 이게 어. 메카가 모바일 엑스포스 오브 더 코리안 아미라는 약자인데 이 메카 부대인 네. 이제 중장갑 로봇 부대인 메카 부대를 네. 창설해서 옴닉한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이미 우리나라는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갖고 네. 있었어. 근데 옴닉 사태가 생기면서 네. 옴닉들이 이 무인 조종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옴닉들은 교란을 시킬 수가 있는 거야.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통신을 방해하니까 이 뭐 그 우리 편으로 돌린다거나 옴닉 편으로 돌린다거나 로봇들을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네. 우리나라는 또 인력을 갈아 넣었지.
그냥 사람 넣자. 뭔 무인이냐. 그 메카를 뭐로 쓰냐? 메카 안에 사람 태우자 그냥. 사람을 태우자고. 그냥 사람 태우자. 네트워크 방해 안 되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인 조종으로 바꾸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메카 로봇을 유인으로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시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러네. 블리자드가 아니요. 진짜 완벽히 알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저렇게 일을 할 리가 없다고. 네. 아니 이 사람 노조나 뭐 이런 문제들도 다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똑같이 내용을 알고 있겠네요. 야근하는 사람들 똑같이 야근시키고. 어쨌든 이 로봇들을 조종을 하려면 네. 로봇은 조이스틱으로 조종을 하거든요. 이 네. 메카라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네. 로봇을 근데 로봇 조종을 하려면 조이스틱으로 했는 게 게임을 잘해야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프로 게이머 넣나 설마 거기다가? 우리나라 그건 정부가 아니지. 프로 게이머를 여기다 넣습니다. 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블리자드가 진짜 사랑스럽네요. 블리자드 코리아가 그때 우리 그 블리자드 코리아가 어떻게 보면 이거 잠깐 스토리 끊어서 미안한데 프로 게이머 문화를 만들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걸 시작하게 만들어준 회사니까 어떻게 보면 블리자드한테 있어서 프로 게이머라는 직군은 애정이 가는 직군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메카에 올라타는 사람이 부산 출신의 3년 무패 신화의 스타크래프트 6 최연소 1위, 최연소 챔피언. 6요? 네, 스타크래프트 6. 진짜로 그렇게 나와? 네. 진짜로? 개구리님인가요? 세계 랭킹 1위 아이디 디바의 송하나라는 송하나. 사람이 아, 타겟입니다. 여자야? 네, 여자예요. 그래서 이 어린 여자예요. 19살이거든요. 게임상의 네. 설정으로는. 네. 그래서 송하나는 게임 속 대사에서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대사를 해요. 아, 잘못 그래요? 컸네. 아니야 그거 한국인 감성이야. 제대로 된 한국인 감성.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PC방 가서 그 오후 5시쯤에 PC방 가보잖아요. 그럼 중학생들이 다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그 욕도 좀 끼얹죠 거기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옴닉들의 있다. 대응을 별도로 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네. 나라별로 이제 옴닉들의 대항을 하고 있었던 아직은 거예요. 각자.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싸움이 분산되니까 인류가 큰 효과를 보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네. 분산으로 공격을 하게 되니까. 네네. 그래서 유엔이 나서서 네. 각국에서 가장 특출난 대원들을 모아가지고 다목적 특수부대인 오버워치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럼 어벤져스네? 네, 그럼 어벤져스. 이게 그 게임방이 우리가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총질을 하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어디에 있는 지역을 구출하러 가자 뭐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30년 뒤에 얘기라고. 옛날 뒤에? 얘기하지. 네, 아직 아직 2004년. 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세계사 그래요? 시간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걸 창설했어 오버워치. 네, 오버워치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네. 오버워치의 설립 멤버는 미국의 잭 모리슨, 그다음에 가브리엘 레에스, 라인하르트 빌헬름, 뭐 토르비온 린드볼름, 아나 아마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요. 다 국적이 달라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은 잭 모리슨과 가브리엘 레에스라는 사람이니까 잭 네. 모리스는 왠지 애꾸눈일 것 같다. 그 두 명은 게임에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이런 구성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각 국가에서 가장 챔피언들이 들어와 있는 오버워치잖아. 팀이죠. 네. 그러니까 빠르게 옴닉사티를 진압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오. 끝냈어 네. 바로. 그래서 전 세계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인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오버워치가. 네, 오버워치라는 그 단체가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세계 곳곳에다가 옴닉의 반란을 막기 위한 감시 기지라든지 네. 아니면 새로운 무기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한 우주 기지를 설립한다거나 네네. 우주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버워치의 등장으로 인류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되는 거죠. 오버워치가 약간 그 유엔처럼 엄청 큰 기구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근데 원래 오버워치가 옴닉 사태 끝났잖아요. 네네. 이제 유엔이 뭐, 얘네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오버워치의 지휘권을 잭 모리슨한테 주게 돼요. 그 팀 내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 너네 잘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이제 커. 이렇게. 잭 모리슨한테 지휘권을 주게 돼요. 네. 근데 원래 오버워치 이 옴닉 사태를 대응하던 중간에 지휘권은 네. 가브리엘 레에스가 갖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브리엘 레에스가 보기에는 나는 좌천당한 거야. 네. 그렇지. 그래서 뺏겼지. 그렇죠. 거기다가 오버워치의 반면에서 오버워치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더러운 일들 있잖아요. 뭐 네. 강도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납치, 살인, 강도 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충분 조건으로 꼭 필요하잖아. 왜? 뭐 악당을 잡기 위해서 그냥 다 때려잡는 게 아니고 네. 뭐 납치를 해서 죽여야 된다거나 고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007 살인 면허처럼 맞습니다. 범죄를 네. 저지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왜 오지? 그러니까 아무튼 옴닉들을 괴롭혀야 된다는 아니요, 거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테러 조직들을 괴롭힌다거나. 네. 네네네. 근데
이게 정확히 블랙워치가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 말하는 뭐야, 이런 블랙워치가 이런 잠깐, 네네. 내가 헷갈렸어.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런 더러운 일들 하는 단체를 네. 블랙워치라고 부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오버워치는 하얀 일들만 하는 거고 영웅이고 블랙워치는 뒤에서 더러운 일들만 하는 애들인 거야. 아무튼 추잡한 일들 처리해주는. 그렇죠. 그런데 유엔이 이 블랙워치의 지휘관으로 가브리엘 레이스를 넣어버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좌천당한 거지. 그러네. 세계를 기분이 좀 인류를 나쁘겠는데? 구한 영웅을 네. 뭐 납치, 강도 이런 거 하는 애들의 지휘관으로 넘겼으니까 굉장히 이제 네.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 옴닉 사태가 있은 후에 20년 동안 네. 잭 모리슨이랑 가브리엘 레이스는 서로 갈등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아 그래요. 서로 같이 일하는 팀인데 어쨌든. 같이 일했던 네. 팀인데 유엔이 걔네 사이를 갈라놓게 네. 된 거죠. 이 블랙워치와 오버워치의 수장들이 갈등이 심해질수록 옴닉들은 가만히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테러들이 하나둘씩 터지게 돼요. 네. 오버워치가 멀쩡할 때는 네. 얘네들이 항상 국권이 지키고 있으니까 네. 세계에서 그런 범죄 조직들이 꼼짝 네.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나올 수가 없지. 네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싸우고 오버워치가 느슨해지니까 대대적인 테러들이 하나둘씩 터지게 되고 이걸 제대로 못 막으니까 네. 오버워치가 네. 그 인간들이 네. 오버워치에 대해서 쟤네 뭐야 회의감을 들기 회의감을 시작하는구나. 갖게 불신. 되는 네.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거 있잖아요. 어벤져스도 똑같잖아. 네. 어벤져스도 처음에는 막 잘 지켜주다가 다 때려 부수고 그러니까 네. 어벤져스 돈 내놔. 어. 돈 내놔 이것들아. 너 왜 자꾸 때려 그만 부숴? 부셔.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죠. 오버워치 니네 활동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아.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잭 모리슨 음. 그분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브리엘 레이스랑 같이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네. 혼자서 갈등이 깊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뭔가 계속 걔를 견제하면서 그러니까 신경 세계를 쓸 게 더 지켜야 늘어난 되니까. 거지. 제 실력을 네. 발휘할 수가 없구나.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그럴 여론이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블랙워치한테 야 이것 좀 해줘. 이거 해줘야지 우리가 뭐 해. 그러는데 그거 왜 해?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거 왜 해? 뭐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걔네들 사정이지. 그래서 오버워치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네. 여론이 심각해지는 와중에 블랙워치의 존재가 세상에 밝혀집니다. 아 비밀이었어요. 비밀이었는데. 그렇지. 나쁜 짓 하고 있던 걸 공공연히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오버워치가 이런 나쁜 짓을 하더라. 네. 그러니까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그렇지. 유엔에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비밀 감사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얘네 감시기지인 그 감시기지가 의문의 사고로 폭발을 하게 돼요. 무슨 감식이지요? 그 오버워치가 아까 갖고 있었던 연구기지요. 연구용 기지들 네. 같은 게. 얘네 본부 네. 본부가 오버워치 본부가 네. 의문의 사고로 폭발을 하게 돼요. 네. 이 의문의 사고가 뭔지는 아직도 안 밝혀졌어요. 음. 근데 이 폭파가 되면서 오버워치의 수장인 잭 모리슨이 죽게 되고요. 네. 오버워치의 수장 가브리엘 레이스도 죽게 됩니다. 아, 둘 다 죽어버려. 둘 다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결국 두 조직의 우두머리가 죽고 유엔의 감사 결과가 세상에 밝혀지면서 네. 네. 이제 오버워치는 완전 다 떨어졌네. 해체가 된 거예요. 와해가 네. 됐어. 그 오버워치 소속 요원들은 숨어서 지내거나 아니면 용병 생활을 하게 돼요. 뭐 네. 얘네 잭 모리슨 말고도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생긴 페트라스 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요원들은 다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돼요. 나오면 안 어벤져스랑 돼. 뭐 좀 비슷하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베꼈네. 지금 이게 2060년 70년대 그렇죠. 네. 네, 2060년. 네. 그래서 이제 2070년으로 넘어옵니다. 음. 이제 게임상에서 현재죠. 네.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네. 뭐 한 오버워치의 활동이 불가능해진 틈을 타서 인간이랑 옴닛은 다시 분쟁을 하게 돼요. 아, 네. 그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구나. 네, 옴닉들이 다 죽은 건 아니고 네네. 그 이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거지. 나쁜 옴닉은 다 없앴어. 그렇죠. 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불이 불기 시작해요. 얘네 옴닉과 인간의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억제되어 왔던 범죄 조직도 다시 활동들을 재개를 해요. 뭐 네. 테러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활기를 치게 돼요. 인류는 다시 안 좋은 국면으로 그러니까 맞아들게 다시 되는 돌아가네 옛날로. 거죠. 네. 실수를 네. 거듭하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버워치 요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네. 점점 늘어나게 돼요. 오버워치가 있을 때가 좋았어. 그래도 있었어야 됐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 그러네. 아니에요? 아니 네. 30년 전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아니 똥 누구 나서랑 똥 누구 나서가 달라. 다시 원래. 똥이 마려운 거구나. 그렇지. 이 사이에 뭐 오버워치들을 요원들을 기억하기 위한 박물관이 설립된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대중들이 다시 오버워치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 이면에서 옴닉들도 인간의 번영을 추구하게 되는 인간과 잘 지내고 옴닉 생활. 옴닉이랑 있냐. 같이 지내보자 네. 이런 옴닉들도 있었어요. 네. 걔네들은 수도승이야. 아. 그래서 실제 게임에서도 수도승 모양으로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아, 얘네는. 로봇인데. 이러고 다니면서 확장하고.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옴닉들을 그 이끌어 나가는 네.
데카르타 몬다타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로봇이에요, 얘는. 뭐 옴닉이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로봇이 지도자지, 지도자. 네. 아니야, 이거 수도승이면 종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종교가 있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몬다타는 근데 이런 식으로 몬다타가 영국 런던의 왕의 길에서 네. 인간들과 번영을 위한 이런 선포하는구나. 아니 그 연설을 하고 있어요. 네. 로봇이 인간들한테. 네.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조직이 등장하는데 범죄 조직인 탈론이 얘를 죽여요. 네네. 그러면서 옴닉과 인간의 갈등이 분쟁이 이제 완전히 심해지는구나. 풀파워로 네. 싸우게 되는 거야. 네. 전쟁이 났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두 세력 간의 분쟁으로 다시 불게 되고 오버워치 해체가 됐잖아요. 네. 해체 이후에 거기 그냥 그 지브롤터라는 감시기지에 네. 말하는 고릴라가 한 명 있어요. 네. 오버워치 요원 중에. 네. 요원이야? 오버워치 요원 중에 말하는 고릴라가 있어요. 오버워치가 연구에서 만들어낸 네. 말하는 고릴라예요. 네. 얘가 근데 연구를 하는 그 박사야? 박사예요. 박사. 선임연구원 같은 거. 그런 거지. 고릴라인데?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지구가 혼탁해져 가는 걸 보고 네. 대원들을 다시 소집시키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계속 막아요. 이거 너 소집하면 안 된다.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아까 말했던 그 탈론이 네. 다시 이 감시기지에 네.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윈스턴은 아까 그 박사 이름이 윈스턴이거든요. 네. 고릴라? 고릴라. 네. 고릴라는 얘네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요. 오, 혼자 막아? 얘네는 세네. 얘가 박사기 때문에 방어막을 칠 수 있어. 쎄. 그 방어막을 쳐서 어떻게 막아요. 네. 방어는 쉽죠. 막고 방어는 오버워치들을 다시 소환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요?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오버워치의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게임상의 어떤 그 게임 방 이게 갑자기 우리 총 쏘러 모이자 하고 하는 그 분쟁 방은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각국에 있는 옴닉들을 소탕을 하고 그런 주요 거점들을 맵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집트, 네. 뭐 미국, 그리스. 일본, 뭐 이런 나라들에서 영국 이런 나라들을 주요 무대로 게임 맵이 이루어져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 스토리를 들었는데 네. 저는 게임을 해봤는데 아직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일단 뭐 제일 궁금한 거는 스토리는 여기까지 이제 이게 골자고 네네. 제일 궁금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했듯이 그 청취하시는 분들이 블리자드 사이트 가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이게 재미가 훨씬 더 있겠죠. 네,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이거 말고 유튜브에서 이런 스토리를 영상과 함께 잘 정리해 놓은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더 좋겠다. 근데 그게 더 나는 좋아요. 그거 보는 것보다 영화로 이거 블리자드가 의도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스토리가 네.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보는 거 영상이. 재밌는데. 영상도 재밌어요. 아무튼 뭐 재미없다는 그런 게 것들 아니라.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2부에서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